2015학년도 수능 성적표가 오늘 수험생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예상대로 쉬운 수능으로 고득점자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번 대학 입시는 수능 고득점자가 많아지면서 중상위권 눈치 작전이 예년보다 더욱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와 함께 입시 전략을 알아봅니다. 1,000억 원이 넘는 시비를 들여 설립한 한국뇌연구원이 연구 인력과 장비가 턱없이 부족해 제 기능을 못하고 있어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이 절실합니다. 대구FC가 내년 시즌도 결국 2부 리그인 K리그 챌린지에서 뛰어야 합니다. 같은 시민구단으로 1부 리그 승격에 성공한 대전FC의 사례를 통해 앞으로 나아갈 길을 살펴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2015학년도 수능 성적표가 오늘 수험생들에게 전달됐습니다. 기대했던 만큼 성적이 잘 나온 학생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예상했던 대로 쉬운 수능으로 고득점자가 늘어나 중상위권의 눈치 작전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수능 성적표가 수험생들에게 전달됩니다. 가채점으로 어느 정도 성적을 예상했지만 막상 받아든 성적표에 희비가 엇갈립니다. 성적표에는 원점수 없이 실제 입시에 사용되는 표준 점수와 백분위, 등급만 기록돼 있습니다. 작년의 표준 점수와 내 표준 점수를 비교하면 그 의미가 없어요. 올해는 아마 잣대가 표준 점수가 전반적으로 낮아질 거야. 원점수 평균이 오를수록 표준 점수는 오히려 떨어져 어느 대학에 지원해야 할지 고민스럽기만 합니다. 평소 성적보다 못 나온 애들이 많은 것 같고 친구들을 보면 그래서 아마 정시를 낼 때 자신들이 원했던 대학을 내기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고 고득점이 늘어나 상위권이 두터워지면서 정시에서 중상위권은 눈치 작전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제가 원하는 데 넣어서 원래 성적으로는 안 되지만 들어갈 수도 있고 해서 그래서 나중에 그 눈치 작전이 안 익숙하고 하니까 그게 좀 걱정되는 것 같아요. 성적이 낮다면 대학 순위는 떨어지지만 졸업 후 진로를 고려한 특성화된 학과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중하위권 학생들은 그 대학에서 가장 특성화된 학과 그리고 또 장학, 해외 연수 기회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입 전형이 다양해지면서 성적도 성적이지만 지원 전략 또한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자신의 영역별 점수와 대학별 가중치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당락의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네, 그럼 수능 관련 소식 입시 전문가 모시고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대입 전문 학원 지성학원의 윤일현 진학지도실장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이번 수능은 물수능이라 불릴 정도로 쉽게 출제가 돼서 이 변별력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올해 정시 모집에서 어떤 현상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수시는 자기소개서나 심층 면접과 같이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그래서 예측 가능하지 않는데 정시는 자기가 받은 점수로 지원하기 때문에 비교적 합격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좁은 점수대 속에 많은 학과가 들어있어서 지원을 해도 합격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네. 제일 높은 학과가 제일 낮을 수가 있고 낮은 학과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측 가능하지 않는 입시에서는 누구도 어떤 합격과 불합격을 예상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입시 전문가들조차도 올해 같은 입시는 차라리 무속인이나 점쟁이인데 묻는 게 낫겠다 할 정도로 네.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중상위권이 밀접하게 점수가 붙어있게 되면 이 눈치 작전이 치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는 529점이 합격 가능점인데 인문계 10개 모집 단위 중에 가장 낮은 소비자 아동학과는 524점입니다. 제일 높은 경영이 529, 제일 낮은 소비자 아동이 524면 5점 사이에 모든 학과가 들어있기 때문에 1, 2점을 높인다고 상향도 아니고 내린다고 하향도 아니고 5점 정도를 내리면 학교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 합격점을 예측할 수가 없고 네. 경쟁률이 높은 학과가 점수가 높아지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마지막까지 지원자의 어떤 그 지원 추세나 경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지원하는 그런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눈치 작전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난해와 비교해서 올해 정시 모집에서는 어떤 점에 유의를 해야 할지 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200명 이하 학과는 군별 분할 모집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수험생들은 실질적으로 선택의 폭이 좁아졌고 분할 모집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지난해까지 보험송으로 지원하던 다군의 모집 정원이 확 줄었습니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가능하면은 가나 중에서 한 군데 합격해야 하는 전략을 세우고 그다음 나머지는 한 군데 정도 소신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특히 정시 모집은 마지막 기회인 만큼 지나친 모험보다는 합격 위주의 전략을 세우는 게 바람직합니다. 네, 이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좋은 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윤 실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15학년도 대입 수능에서 대구와 경북에서는 6명의 만점자가 나왔습니다. 대구에서는 경신고등학교에서 자연계 4명의 학생이 만점을 받았고 경북에서는 포항제철고 인문계 1명, 안동고 자연계 1명이 만점을 받았습니다. 이번 수능 만점자는 전국적으로 현재까지 24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외교부 반대로 백지화 논란을 빚었던 독도 입도 지원센터 건립 사업비 21억 원이 삭감 없이 정부 안대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또 독도 연구센터와 독도 아카데미 운영 등 독도 관련 예산 12억 5천만 원도 반영됐습니다. 독도 입도 지원센터 건립은 일본과의 마찰을 우려한 외교부의 반대로 정홍원 국무총리와 해수부 장관 등이 대책회의를 열어 백지화하기로 해서 여론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대구시가 2015년도 정부 예산에서 당초 정부안보다 1,400여 원이 늘어난 3조 2,247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주요 국비 지원 사업은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 100억 원을 비롯해 첨단의료 복합단지 조성 437억 원, 도시철도 스크린도어 설치비 360억 원 등입니다. 경상북도는 국비 예산 11조 2,788억 원을 확보해 지난해보다 1조 151억 원이 늘어났는데 포항 삼척간 철도 건설에 4,540억 원, 구미 초광역 연계 3D 융합산업에 340억 원, 영천 항공전자 시험평가센터 구축 사업에 66억 원 등이 편성됐습니다. 1,000억 원이 넘는 대구시 예산이 들어간 한국뇌연구원이 연구 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물만 지어놓고 속빈 강정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경북 첨단의료 복합단지 안에 위치한 한국뇌연구원. 운영에 들어간 지 2년 반이 지났지만 연구 인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한국뇌연구원은 오는 2020년까지 500명의 연구인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연구인력은 39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애초에 목표했던 것보다도 훨씬 못 미치게 우리가 정규직 티오를 받다 보니까 대부분 70%가 비정규직 티오로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우리 뇌연구원이 돌아가는데 안정적인 그런 운영에 상당히 좀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장비 부족도 문제입니다. 뇌연구원이 필요로 하는 장비 구입 예산은 200억 원 정도이지만 지금까지 지원된 건 65억 원. 제대로 된 연구를 기대하기가 사실상 힘든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연구비와 운영비 등 필요한 국비 예산 확보에 대구시와 지역 정치권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시나 또 우리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많은 역할을 해서 우리 국비가 사실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아마 뇌연구원이 더 활성화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1,196억 원이라는 치비를 투자해 설립한 한국뇌연구원이 제 기능을 못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도록 국비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지역 연고인 시민구단 대구FC는 내년 시즌도 2부 리그에서 뛰어야 합니다. 하지만 같은 시민구단인 대전FC는 올 시즌 1부 리그 승격에 성공했는데요. 이 대전의 성공 사례를 통해서 대구FC에 나아갈 길을 짚어봅니다. 석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가장 먼저 강등이 확정됐던 대전.
당당하게 챌린지 우승컵을 들어올리며 1년 만에 가장 먼저 승격을 결정지었습니다. 우리 시티즌이 2부에 떨어졌을 때도 힘을 주시고 준비를 잘해서 이렇게 우승해가지고 다시 승격하게 되는데요. 내년 시즌 준비 잘해가지고 클래식에서도 멋진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함께 강등된 대구와 강원은 2015 시즌도 2부 리그인 K리그 챌린지에 남겨진 상황. 가장 큰 차이는 바로 탄탄한 팀을 위한 기본을 갖췄다는 점입니다. 대전 시티즌에게 있어 클럽하우스는 단순한 선수들의 생활 공간을 넘어 대전 축구 발전의 한 축을 담당했습니다. 클럽하우스가 없던 시절 대전도 지금의 대구FC와 마찬가지로 연습 공간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훈련할 수 있는 운동장을 찾는 게 일이었어요. 매일매일 운동장을 찾아야 되는 게 업무였는데 이 클럽하우스를 나가가지고 걸어서 1분이면 잔디밭에 도착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남는 시간 2시간 동안 선수들이 개별 이런 시설에서 개별 훈련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대구FC도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클럽하우스를 포함한 훈련 공간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연습장과 그 다른 모든 편의시설 또는 재활시설들이 한꺼번에 붙어있는 그러한 좀 컴플렉스가 지어진다면 아마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동시에 또 재정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중간에 접점을 잘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투자와 배려, 지원이 없이는 좋은 결과도 없다는 걸 직접 보여준 대전. 시민구단들이 가야 할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원자력 발전소 해체 기술을 연구하는 센터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경주시를 비롯한 전국의 지자체들이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자력 해체 기술 종합 연구센터 설립에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시도는 무려 8곳. 이 가운데 부산과 울산이 가장 적극적입니다. 경주시도 지난 8월 전담 인력을 갖춘 유치위원회를 설립하고 대시민 홍보에 나섰습니다. 2050년까지 해체 시장 규모가 250조에서 1000조 원에 달한다는 경제적 효과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한수원 본사라든가 또 원자력 발전소라든가 방폐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미 경주에 와 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경주에 오는 것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도 경주에 오는 게.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동남권 신공항처럼 과열 경쟁으로 부담을 느낀 정부가 결정을 미룰 수도 있습니다. 경마장과 태권도공원 유치도 막대한 행정력을 쏟아붓고도 실패해 행정 불신이 팽배했습니다. 방패장도 유치에만 열을 올렸지 후속 대책이 부실해 지역 간 갈등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주시는 홍보 예산 5억 5천만 원부터 책정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써서 유치를 한다고 봤을 때에 어떤 이익이 있느냐 말해보라고 했더니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장밋빛 그림만. 방패장처럼 주민투표로 결정될 사안이 아닌데도 경주시는 27만 시민 중 20만 명을 목표로 서명전에 돌입했습니다. 중학교 이상 각급 학교에까지 막무가내로 서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전 홍보나 어떤 정보도 없이 특히 판단력이 좀 아직 성숙되지 않은 학생들한테까지 서명을 받는다는 것은 이건 좀 문제가 많다. 정부는 지자체 간의 경쟁만 붙여놓고 무슨 이유 때문인지 아직까지 평가 기준을 발표하지 않고 있고 후보지 선정 일정도 잠정 중단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대구 경북 혁신도시에 거대 공기업이 속속 이전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공기업이 지역민들에게 가까이 다가서기 위한 봉사활동에 나서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금에 절인 배추에 속을 넣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서툰 솜씨지만 이내 먹음직스런 김장김치가 만들어지고 만들어진 김치는 김천 지역 소외계층으로 전달됩니다. 지난달 김천 혁신도시에서 새로 둥지를 튼 한국도로공사 직원들이 만든 김장김치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직원들이 연탄을 나르느라 분주합니다. 불우이웃을 돕는다는 생각에 영하의 날씨 속에서도 힘든 줄 모르고 표정은 밝기만 합니다. 뜻밖의 자원봉사로 지역민들도 반기고 있습니다. 그래도 작년에도 연탄도 못 뗐어요, 제대로. 올해는 그래도 연탄을 갖다 주셔서 제가 따뜻하게 있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한국도로공사는 경기도 성남에서 해온 자원봉사를 이곳 김천에서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비록 적지만 연탄 한 장 한 장의 따스함이 우리 추운 겨울날 김천 시민들의 가슴에 따스함을 녹여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람하지 않습니다. 혁신도시에 자리 잡은 공기업들이 지역민들과 함께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은 이 같은 봉사활동이 일회성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꾸준하고 다양한 지역 기여 활동으로 이어나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네, 오늘 우리 지역에서 벌어진 의미 있는 행사를 전해드리는 동네 한바퀴입니다. 저는 지금 중구 남산동 남산 아파트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이곳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아주 작지만 소중한 공간인 경로당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이 경로당은 한 달 전부터 준비해서 오늘 이제 개소를 하게 되는데 65세 이상 노인들이 모여서 휴식도 취하고 건강도 지키면서 재미있게 휴식을 취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오늘 문을 연 이 경로당이 앞으로 아파트에 사시는 어르신들의 만남과 소통의 장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포항시청 강당에는 경상북도에서 친환경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경북 친환경 농업인협회 주최로 제4회 경상북도 친환경 농업인 대회가 열린 것인데요. 친환경 농업인협회 회원과 가족 600여 명은 오늘 FTA 파고를 넘기 위한 강의도 듣고 우수 친환경 농업인 시상도 하면서 친환경 농업의 중요성을 함께 되새기고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성주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는 2014 성주군 자원봉사자 대회가 열렸습니다. 올해 12월 5일 자원봉사자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오늘 자원봉사자 대회에서는 올 한 해 많은 자원봉사를 한 자원봉사자들을 표창하는 한편 자원봉사단체의 장기자랑과 초청가수 공연 등도 펼쳐져 자원봉사자들의 화합의 한마당이 됐습니다. 동네 한바퀴의 정미옥이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5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주식회사 풍문의 이종우 씨 100만 원, 구미시 아웃도어 공구코리아 대표 57만 5천 원, 경산시 자인면 옥수원 대표 안배원 씨께서 1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대구시가 앞으로 5년 동안 남부경제권의 창조경제 중심도시로 육성되고 경상북도는 해양신산업과 생명산업이 함께하는 글로벌 관문으로 육성됩니다.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지역발전 5개년 계획에 따르면 대구는 교육학술 공공기관이 집적되고 기계와 IT, 의료, 로봇 등 주력산업과 신산업 융합을 선도하는 남부경제권 창조경제 중심도시로 육성됩니다. 경상북도는 동해안권의 환동의 자원개발 클러스터와 원자력 융복합 클러스터, 북부권의 생명산업 그린밸리, 백신산업 클러스터, 서부권의 ICT 스마트 융복합 벨트, 남부권의 항공, 방위, 군수 테크노벨트로 나눠 개발이 진행됩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도입 10년을 맞아 지역 기업주들과 중국 정부 관료가 간담회를 갖고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지역 기업주들은 간담회에서 고용허가제 도입 후 이직이 쉬워지면서 경제적 손실이 크다는 점과 국내 근로자 임금을 주면서도 숙식을 제공해야 하는 점, 한국 입국 전에 언어 소통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늘부터 나흘간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2014 대한민국 지역희망 박람회에 참가해 다양한 생활권 사업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와 지역발전위원회, 17개 시도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정부 부처와 시도의 지역 정책들을 볼 수 있는 전시회를 비롯해 전문가 컨퍼런스,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지식 콘서트, 체험관이 운영됩니다. 대구시와 대구소비자단체협의회는 오늘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지역을 살리는 소비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계명대 소비자정보학과 김성숙 교수가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을 살리는 소비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발제를 했고 소비자단체와 시의회, 한국소비자원 등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을 펼쳤습니다. 대구은행 베트남 호치민 사무소가 오늘 문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개소식에는 박인규 대구은행장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와 한인 회장, 베트남 중앙은행장 등이 참가해 현판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인구 900만 명인 베트남 호치민에는 한국 교민 수가 9만여 명에 이르고 지역 섬유업체들이 상당수 진출해 있습니다. 베트남 호치민 사무소는 지난 2012년 문을 연 중국 상해 지점 이후 대구은행의 두 번째 해외 지점입니다. 대구시 새마을회는 오늘 오후 대구백화점 앞에서 에너지 절약 온맵시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새마을 중앙회 회원들은 내복 착용은 체감 온도를 3도 올리는 효과가 있어 난방비 절약과 감기 예방에도 효과적이라며 내복 착용 홍보 캠페인을 벌였고 내복 패션쇼도 열었습니다. 경북도청 이전지를 국가가 매입하도록 규정한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법률안 심의에서 도청 이전 특별법과 관련한 국비 부담이 당초보다 줄어든 2,300억 원인데다 전남도청 이전지 국가 매입 전례가 있어 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